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파.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배종현, 김지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청정 제주의 맛, 제주 최고의 특산품인 명품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을 조합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새콤달콤하고 입안 가득 향이 퍼지는 이 맛. 설 명절 선물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한 분들께 정성 가득 담긴 선물 세트로 보답하세요. 주문 전화는 010-6219-8588. 수익금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아참, 아삭아삭한 제주 무농약 콜라비도 있어요. 따봉! 제주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1599-2686. 국회가 철도 파업 사태를 중재하면서 만든 위원회가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입니다. 철도노조는 물론이고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이 철도산업발전소위가 철도 민영화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장치를 법으로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에서 들리는 정부 여당 인사들의 발언은 철도 민영화를 아예 공식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합니다.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 소속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철도노조 지도부 경찰 출석 과정에 관한 얘기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예, 예. 네, 어제 현장에 계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상황이 어땠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위원회 철도발전소위 위원으로서 네. 이제 자주 만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상황이. 네. 그래서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철도발전소위에 바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려고 갔었죠. 네. 그래서 마침 상황이 이상하게 진행되면서 좀
장시간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 아침에 10시 반에 이제 옥내에서 그 자진 출석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일어난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자진 출석하겠다고 분명히 문구로서 또 육성으로 밝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그 자진 출석을 해서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그 간부들이 책임지고 안고 오겠다. 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입구죠. 그 건물 입구에 네. 상당히 많은 이제 경력이 배치돼 있었어요. 경찰 병력이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11시 10분 정도에 이제 내려갔습니다. 자진 출두하려고. 네. 그때 이제 같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뭐 어떤 집회나 마찬가지지만 뭐 출석을 하러 자진 출두를 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사람들이 인사말을 나누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집회 신고 형식으로 돼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다 나와서 11분이 다 나와서 그 간단한 인사를 하는데 우선 민주노총의 신순철 위원장이 그 간단한 인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 바로 경력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방송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양쪽에서 그 기동경찰 그분들이죠. 경찰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계속 상황이 이제 악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 10분 정도 그렇게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그 자진 출두가 좀 그런 친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강제 연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체포영장에 따라서 강제 연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건물 안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오전 상황이 거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 기사를 보니까 옥 외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거기서 발언을 하는 과정이 집회 시위에 해당했다. 그런데 신고된 것보다 인원이 많았다. 뭐 이렇게 돼 있더군요. 뭐 경찰 얘기는 집회 신고돼 있는 인원은 30명이었다라고 하는데 30명은 넘었죠, 사실. 근데 네. 그 30명이라는 게 길에서 오가는 사람, 물론 오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네. 아마 그 집회에 참가한 사람 3분의 1, 언론사에서 취재하시는 분들이 3분의 1, 네. 그리고 경찰분들 또 사복하신 분들이 3분의 1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예. 뭐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진 출석하면서 인사하고 한번 얼굴 보려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집회라고 경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그 연행을 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무리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시점에서 체포영장에 따른 네. 그 강제 연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사와 조기회사에 있던 분들은 마찰 없이 출석을 하신 거죠? 예, 그쪽 상황은 뭐 이야기 듣고 또 후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 자진 출두에 걸맞는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경찰에서의 좋은 매너를 지켜줬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네. 지금 좋은 매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주노총 그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 사옥 앞이었죠. 네, 예. 네. 거기에 이제 경찰 병력이 그렇게 배치되고 체포를 시도하고 다시 그 노조 지도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네, 이 과정에서 그 윤 의원님 등이 중재에 나섰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국은 출석을 이끌어냈습니까? 뭐 중재라기보다도 네. 우리 민주당의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이 그 서른 의원님이 계시죠? 같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이제 여러 차례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자진 출석하겠다는 사람들을 그 강제 연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예. 국회의원인 본인이 호송 차량까지 안내할 테니까 호송 차량 앞에서 집행을 해라.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좀 요청을 경찰 측에 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자고 이제 협의라기보다 그렇게 이제 양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현장으로 다시 내려왔죠. 네.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내려왔어요. 저를 포함해서. 네. 근데 현장에서는 또 그런 지시는 없었다. 그 지시가 다르다.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시간을 많이 또 까먹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현장에서 어떤 현장이든 현장의 책임자한테 전권을 줘야 이 상황을 잘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상부 이상의 그 지시와 문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무척 답답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 호송 차량의 그 철도 지도부가 탄 시점이 5시 정도였으니까 한 6시간 정도 본의 아니게 윤 의원님이 그 철도 노조 지도부와 함께 있었군요. 네, 저도 끝까지 또 같이 있으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철도 노조 위원장과 대화를 꽤 하셨을 텐데 어떤 요구를 하던가요? 그 철도 발전 소위에 좀 바라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자회사 체제로 정부가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소발 KTX를.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상당한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경영을 하게 된다면은. 네. 효율성 중심이라는 건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 비용을 줄이면 전부 아웃소싱을 합니다. 외주를 주게 되죠. 예. 그리고 필수 인력도 최소화시키고. 네. 그래서 차량에 한 사람이 타는 경우를 전제로 하게 됩니다. 이 달리는 열차는 상당히 많은 승객을 싣고 예. 위험할 수 있는 지점이나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을 잘 피해가야 되는데 예. 이게 아웃소싱돼서 단일 협력 체제가 안 되고 또 1인 승무 체제로 가면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엔가 카나다에서 큰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예. 그때도 그 화물 열차였는데 그 달리는 열차에 승무원은 딱 한 사람이 있었죠. 브레이크를 걸고 잠시 자유를 비우는 사이에 브레이크가 풀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열차가 그냥 마을로 탈선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대형 사고가 났죠. 네. 문제는 철도는 효율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적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운영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다 공감이 가는데 이게 철도소위원회 그 논의 내용을 보면 좀 솔직히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지금 수소발 네, KTX 답답합니다. 문제만 해도 복잡한데 무슨 새로 2017년까지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노선에는 민간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되더군요. 그거는 정부 측에서 네. 철도 발전 소위에 보고한 자료에도 그렇게 명문화돼 있죠. 네. 그래서 영업이 잘 안 되는 적자가 나는 선들은 네. 이제 그 폐쇄 내지 제3섹터 네. 지자체나 민간에게 개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정부는. 그리고 아마 금년에 물류 부분이 상당히 적자입니다. 네. 이 부분을 자회사로 만들어서 또 그 기존 구레일에서 자회사 방식으로 또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실제 가지고 있죠. 네. 그런 것이 수소발 KTX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적자 노선이 되든 또는 또 신규 노선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든 그건 결국 민간 자본이 들어오고 민영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민영화는 이제 두 가지 방향이겠죠. 수소발 KTX 자회사를 향후 네. 이번 정권은 아니라도 차기나 차차기 정부에서 그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가정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주식회사 형태로 출범했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이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팔 수도 있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팔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여전히 민간에게 매각할 수 있는 또는 외국 자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민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을 법에 명시하자는 게 네. 민주당의 주장이죠. 그리고 또 철도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장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향은 이제 자회사 체제로 가고 적자 노선이나 향후 신설되는 노선에 그 민간 참여를 개방하겠다라는 네. 민간 참여를 그 실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네네. 그러니까 적자 노선은 뭐 저도 경의선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랐고 지금도 그 고향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예. 경의선 같은 경우는 적자 노선입니다. 네. 그 적자 노선이라고 해서 이것이 효율성의 위주로만 보면 뭐 폐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경의선은 개성, 평양, 북경 이렇게 한 대륙 철도의 근간이죠. 네. 이런 철도를 효율성으로만 보고 민간에게 맡긴다든지 폐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되거나 예. 혹은 운임을 높이는 조건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많은 부담을 지게 되죠. 정부가 뭐 공개적으로는 민영화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13일 회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민간에 개방한다는 거 일부 구간이겠지만 예, 예. 그건 민영화가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정부가 이제 면허를 내주면은 네. 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법 해석이에요. 그리고 적자 노선을 일부 폐지하고 예.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해요. 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그 결정이 돼야 되죠. 네. 근본적으로는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철도공사 부채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철도공사 부채는 17조 원에 이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부채가 또 17조 원이에요. 예. 예, 그 전에 철도청 체제에서 공사와 공단 체제로 이제 나눠진 거잖아요. 네. 그렇게 치면은 철도 부채가 35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 부채는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내서 메꿀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한 이 부채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뤄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철도를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거기까지 그 말씀을 나누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요. 네. 예. 지금 관심이 이번 철도노조 파업으로 그 철도 민영화를 우리 사회가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회가 철도 파업의 중재에 나서면서 이 민영화 우려를 어떤 식으로 불식시켜 줄 것이냐, 뭐 이런 데 관심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예. 민영화 금지 법제화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리고 또 소위에 임한 의원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네.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정부와 여당은 그것을 법제화했을 때 한미 FTA와 상충돼서 네. 오히려 국익에 손상을 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오히려 민영화를 방지하는 법제화를 해야 네. 한미 FTA로부터 그 철도에 대한 철도공사의 독점권이 인정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 독점권을 오히려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논쟁을 하고 전문가 토론을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실제 그 한미 FTA나 WTO 등 국제 무역과의 충돌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들의 그 법률 또는 유권 해석을 좀 의뢰하기로 그렇게 의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략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그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이 그 소위에서 한 얘기로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네. 그
신규 그 노선에 예.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예, 이제 예. 이것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민영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으니까 민영화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던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민영화라는 게 네. 민간 자본이 운영하거나 민간 네. 자본이 지분으로 들어오는 거를 민영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 방침이 철도공사가 아닌 이외의자, 철도공사가 이외의자에게 그 철도 운영의 일부를 맡기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네. 그렇게 당연히 어불성설인 얘기를 차관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했다는 게 사실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뭐 다 확인된 사실인데요. 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정부는 하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서 네. 효율화를 또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네. 이 부채 덩어리를 국민 부담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관련 내용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